欢迎来到沪江朗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상상력만 풍부하면 뭘 해요? 여기에서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능력이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제목에서는 상상력만 풍부하면 뭘 해요? 라고 써서 상상력만 많다고 해서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했네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책 54쪽의 그림을 같이 볼까요? 위에서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네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성격이 어떨까요? 덜렁대는 것보다 침착한 성격이 어울리겠죠? 다음으로 옆에 있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이런 예술가들은 왠지 상상력도 풍부하고 보통 사람보다는 좀 예민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의 사람은 기술자네요. 기계를 고치려면 꼼꼼한 성격이 필요하겠죠? 아래에서 첫 번째 사람은 어때요?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이네요. 유치원 선생님이면 아무래도 인내심도 많고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이어야겠죠? 법정에서 일하는 검사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아주 꼼꼼해야 하고 수줍음을 타는 성격보다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어울릴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그림에 있는 의사라는 직업도 꼼꼼하고 친절한 성격이 잘 어울리겠죠? 여러 직업을 보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이 어떨까? 어떤 성격이 그 직업에 맞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자기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성격이 밝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서 직업과 적성에 대한 대화를 공부해 봅시다. 마리아 씨와 영수 씨의 대화입니다. 영수 씨가 직장을 찾고 있고 마리아 씨는 일을 할지 계속 공부를 할지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서로의 적성,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맞는 성격이나 성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대화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영수 씨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영수 씨는 마리아 씨의 성격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수 씨, 지난 주말에 면접 보러 가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 씨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실 거예요?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글쎄요, 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남들과 똑같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는 않고요. 마리아 씨는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니까 그런 점을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만 풍부하면 뭐래요? 회사 생활이 제 적성에 안 맞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마리아 씨가 바라는 것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영수 씨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네, 지원한 회사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갔지요. 두 번째 질문. 영수 씨는 마리아 씨의 성격이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네,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다고 했네요. 알고 싶어 하는 것도 많고 상상력도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왜 회사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회사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리아 씨는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회사 생활이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마리아 씨가 영수 씨에게 질문합니다. 영수 씨, 지난 주말에 면접 보러 가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더니는 이렇게 과거에 내가 직접 보거나 들은 상황을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그 결과를 묻거나 말할 때 사용합니다. 마리아 씨는 지난 주말에 영수 씨가 면접을 보러 가는 걸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직 결과는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 씨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실 거예요? 계속 공부하실 거예요? 열심히 면접 시험을 봤지만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그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 씨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요. 这里的취직하다是就业的意思. 영수의 질문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전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남들과 똑같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는 않고요. 남들과 똑같이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남은 뭘까요? 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남이라고 합니다. 남들로 써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똑같이는 서로 조금도 다르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는 건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리아 씨는 뭔가 새롭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하나 봐요. 다음에서 영수 씨가 말합니다. 마리아 씨는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니까 그런 점을 잘 살려서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호기심은 새롭거나 신기한 것에 끌리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就是好奇心的意思. 그럼 살리다는 무슨 뜻일까요? 살리다는 의사가 환자를 살렸다처럼 살다의 사동형인 것은 아시죠? 그런데 대화에서 쓰인 살리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특성, 성격 등을 잘 그것에 맞게 어떤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就是好好利用的意思. 전공을 살리다, 好好利用专业. 경험을 살리다, 好好利用经验. 특기나 재능을 살리다, 好好利用特长才能.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리아 씨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많은 성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것에 잘 어울리는 직업을 고르라고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대화를 계속 보면 마리아 씨가 상상력만 풍부하면 뭘 해요? 회사 생활이 제 적성에 안 맞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표현이 나왔네요. 就是想象力丰富的意思. 그런데 문장을 잘 보면 상상력만 풍부하면 뭘 해요? 라고 왠지 상상력이 풍부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으면 뭘 해요?는 그런 조건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상상력이 풍부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네,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적성이라는 단어는 직업과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적성은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을 말하는데 적성에 맞다, 配得上, 안 맞다, 配不上, 적성을 살리다, 发挥特长으로 쓰입니다. 자,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영수 씨가 마리아 씨에게 말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마리아 씨가 바라는 것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네요. 마리아 씨가 원하는 자유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바라다는 원하다, 희망하다의 뜻인 건 모두 알고 있죠?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대화 전체 내용이 잘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직업과 관련된 어휘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책에 있는 어휘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도 선생님과 같이 더 써봅시다. 먼저 사라는 단어를 붙여서 직업을 나타내는 어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마술사. 마술사는 마술을 부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就是魔术师的意思. 예를 들어 서커스단은 요즘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마술사를 새로 고용했다. 다음으로 판사, 법관을 이야기합니다. 是法官. 예를 들어서 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든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사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다른 직업에는 간호사, 护士, 통역사, 翻译员, 변호사, 律师, 회계사, 会计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있네요. 사업가는 사업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就是企业家的意思.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은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건축가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就是建筑家的意思.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우리나라 건축가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다. 가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다른 직업에는 화가, 화자, 예술가, 이수자, 작가, 作家, 음악가, 音乐家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직업 어휘를 알아볼까요? 선수. 선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뽑혀서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 또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就是选手的意思. 예를 들어서 그는 농구 선수로서는 키가 작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목수. 목수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가구, 기구를 만드는 직업으로 목수는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치수에 맞추어 잘랐다. 수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다른 직업에는 가수, 歌手, 소방수, 消防员, 무용수, 舞蹈家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이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직업 어휘를 알아보겠습니다. 승무원. 승무원은 기차나 자동차, 비행기 등을 타고 운행과 관련된 직무와 승객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就是乘务员的意思.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승무원들이 승객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해 주었다.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就是公务员的意思. 예를 들어서 그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기초교육을 받았다. 원이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다른 직업에는 은행원, 银行职员, 회사원, 公司职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이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직업 어휘를 한번 알아봅시다. 기자. 기자는 신문, 잡지, 방송에 기사를 취재해서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就是记者的意思. 예를 들어서 그 기자가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사로 썼다. 성직자. 성직자는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 신부, 목사, 승려를 말합니다. 就是神职人员的意思. 比如说教师, 牧师等等. 예를 들어서 그 부모는 아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성직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다. 자라는 직업을 나타내는 전미사를 쓰는 다른 직업에는 경영자, 经营者, 과학자, 科学家, 기술자, 技术员, 교육자, 教育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부분의 직업 어휘도 같이 볼까요? 연예인. 연예인은 연예에 종사하는 배우, 가수, 무용가 등을 말합니다. 就是艺人的意思. 예를 들어서 요즘 가수나 배우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많다. 프로게이머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就是职业游戏人的意思. 프로게이머는 각종 컴퓨터 게임 대회에 참가하여 게임을 하는데 집중력이 높고
손놀림이 빨라야 한다. 이 외에도 모델, 경찰관, 영화배우, 영화감독, 디자이너.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죠? 여러분 같이 정리해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업과 관련 있는 어휘를 선생님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어휘를 활용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책 55쪽을 봅시다.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 직업,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직업, 그리고 미래에 새로 생길 것 같은 직업에 대해서 빈칸에 한번 써보고 그 이유도 말해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은 직업에 우편 배달원이라고 썼네요. 우편 배달원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편지나 소포 같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요즘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우편 업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무선 항공기가 사람을 대신해서 소포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우편 배달원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직업도 볼까요? 책에는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직업에 컴퓨터 프로게이머라고 썼네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인기가 있을 직업으로 다른 직업에 대해서 써봤는데요.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앞으로 더 먼 미래에는 오히려 미용사, 자동차 정비사, 간호사 같은 직업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인데 요즘 이런 직업은 일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미래에는 구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미래에 더 인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자동차 정비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고 점검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就是汽车维修技师的意思. 그럼 다음으로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책에는 인공지능, 로봇, 프로그래머가 나와 있네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로봇처럼 인간의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로봇 잘 몰라서 좀 더 다른 직업을 써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먼 미래에 우주 시대가 열린다면 그때는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우주 여행 안내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 여행 안내원이라는 직업이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우주 여행 안내원. 어때요? 정말 멋진 직업 같죠? 그런데 정말 이런 시대가 올까요? 자,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쓴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